오늘 첫 시간에는 앞에 보시면은 섬유별 세제의 원리, 여러분들이 세제를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세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럼 세제는 왜 써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세탁업소에서는 세제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유튜브나 이런 걸 제가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훑어봐도 세제에 대해 가지고 심도 깊게 설명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어차피 제가 세제를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잘 아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세제의 역할이 뭡니까? 네? 세제의 역할, 때 빼기 위해서 쓰는 거 맞죠? 근데 때가 왜 어떻게 세제를 선물해가 때가 왜 빠지는가? 때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지방도 있고 일반 뭐 음식물 수용성 얼룩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세탁소에서 기본적으로 세탁을 하면서 한 80에서 90% 정도의 얼룩을 다 빼보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한 8, 90% 정도. 물론 100%를 다 빼면은 최고 좋은 세제겠지만은 뭐 세상에 그런 세제는 없습니다. 100% 다 빼는 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세제가 못 빼는 것들은 약품으로 추가적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제 선택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업소의 품질이 한 8, 90%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분이 세탁을 했는데 이염이 됐다. 보니까 제 폰에 보니까 이름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거래하시는 분이고 우리 세제를 쓰시는 분인가 싶어서 좀 조심스러웠어요. 세제를 썼는데 이염이 됐다. 그래서 그 어떤 세제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니까 그 있잖아요, 가루세제. 그리고 가루세제 이름 뭔데요? 하기는 그 슈퍼에 파는 거 있잖아요. 가루세제 40년 했대, 세탁소를. 그다음부터 내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거 썼는데 이염이 됐다 얘기하더라고. 그 40년 하신 분도 그냥 세제면 다 똑같은 세제인 줄 아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제의 역할이라는 거는 때를 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때도 빼지만 얼룩도 빼야 됩니다. 그죠? 때와 얼룩은 달라요. 때는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라든지 대기 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이 돼서 된 게 때고, 얼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음식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됐을 때 빼는 게 얼룩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얼룩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산화가 되죠. 산화. 그러면 썩은 얼룩이다 보면. 그럼 그런 것들은 특수약품을 또 우리가 엘로스탱이라든지 보건강웅제를 써가지고 전체를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세제가 보면 여러분들 아는 게 세제가 알칼리 세제가 있고 중성세제가 있고 산성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세제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고 사용하는 거와 모르고 사용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성세제 많이 쓰시죠? 거의 세탁소에서 중성세제 아니면 알칼리 세제 써요. 보통 보면은 중성세제는 액체고 알칼리 세제는 가루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에요. 액체라도 중성이 있고 알칼리가 있고 산성이 있고 액체라도 다 있어요. 그러면 자, 가루인데 중성세제가 있을까요? 가루로 된 중성세제 봤어요? 없습니다. 가루로 된 중성세제는 없어요. 가루로 된 거는 거의 100%가 알칼리 세제입니다. 알칼리 세제. 그리고 액체는 중성세제와 산성세제는 거의 보면 액체입니다. 액체.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90%가 거의 중성세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탁을 할 때 우리가 기계 세탁이 아니고 손 세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손 세탁. 손 세탁을 하는데 우리가 알칼리 세제를 쓰든 중성 세제를 쓰든 산성 세제를 쓰든 손 세탁을 맨손으로 했어요. 고무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세탁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내 손이 어떻게 손이 거칠어집니까? 아니면 맨손으로 세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맨손으로 세탁을 했을 때 장갑 안 끼고 맨손으로 세탁했을 때 손이 세탁 후에 마르고 난 다음에 손이 어때요? 보들보들한 사람이 있을 거고 거칠거칠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중성세제를 쓰는데 아니 똑같은 말만 중성세제인데 중성세제라는 걸 쓰는데 어떤 분은 손세탁을 그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손세탁을 하고 나면은 내 손도 부드러워지고 옷도 부드러워지고 근데 어떤 중성세제는 세탁을 하고 나면은 때는 빠졌어. 때는 빠졌는데 내 손도 거칠어지고 섬유도 거칠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과연 어떤 중성세제가 진짜 백이 중성세제일까요? 여러분들 세수하고 세수비누로 세수하고 손 씻고 난 다음에 스킨 로션 바르죠. 스킨을 바르는 이유는 뭡니까? 살균입니다. 살균이고 로션을 바르는 이유는 지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지방을 넣어주는 거예요. 손에다 지방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손이 거칠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세수비누 중성입니까? 알칼리입니까? 알칼리일 겁니다. 알칼리 맞아요. 그 비누를 만들 때 가성소다가 다 들어가요. 가성소다. 양잿물이죠. 쉽게 말하면 가성소다. 그 가성소다가 하는 역할은 지방을 분해해요. 기름을 분해해요. 가성소다는. 그래서 때는 빠져요. 기름도 분해하니까. 왜 기름을 분해하냐? 여러분들 머리를 한 일주일 안 감아보세요. 머리가 어디 됩니까? 두피에서 지방이 나와가지고 머리카락이 떡이 될 거예요. 맞죠? 그거는 지방이 나온 거예요. 그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알칼리나 이런 걸 가지고 빨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기름때가 빠지는 겁니다. 기름은 빠졌지만 어떻게 돼요? 머리는 개운해요. 근데 머리카락이 뻣뻣해집니다. 뻣뻣해져요. 지방은 빠졌지.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가성소다가 들어가서 수산화 나트륨이죠. 그게 공식 용어로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는 양잿물이고 그리고 자동차 세차장에 가면은 휠 같은데 시커먼 묻은데 칙칙 뿌리면은 PB1 있지 알죠? PB1 뿌리면은 기름때가 기름이 줄줄 녹아서 내리잖아요. 거기 가성소다를 녹여놓은 원액이에요. 원액. 자, 이걸 가지고 세제를 만들면은 때는 잘 빠집니다. 기름도 잘 빠지고. 하지만은 섬유가 거칠어져요. 우리 손도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하면 손도 거칠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좋은 중성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손이 부드러울 거예요. 분명히 손이 부드러울 거예요. 손이 거칠어진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좋은 중성세제를 안 써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중성세제 뭐 하나로라 파워풀 7 아니면 히노키 이런 걸 맨손 세탁을 한번 해보세요. 맨손 세탁 손이 부드러워요. 그 반면은 뭡니까? 우리 손을 부드럽다는 건 옷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섬유가. 자, 여러분들 중성세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세탁 딱 하면서 내가 중성세제를 써야 되겠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중성세제를 씁니까? 중성세제를 선택하는 이유. 알칼리 세제를 쓰지 않고. 사고 방지. 또. 그거밖에 없어요.
알칼리 세제 쓸 때와 중성 세제 쓸 때 세척력은 어때요? 세척력, 섬유의 세척력 별반 모르겠죠? 일반 중성 세제를, 그러니까 이온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중성 세제가 아닌 다른 중성 세제를 저가형, 쉽게 말하면 싸구려 중성 세제를 썼을 때는 옷이 분명히 거칠어집니다. 분명히 거칠어져요. 손도 거칠어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세제 속에 세제를 만들 때 가성소다가 들어간 겁니다. 가성소다가 안 들어가고는 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온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중성 세제는 가성소다가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1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때가 빠집니까? 계면 활성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때를 녹이는 거, 우리가 세탁을 할 때 모든 비누부터 시작해서 비누의 주 원료가 뭡니까? 주 원료. 비누를 만들 때 주 원료. 아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 지방이잖아요. 지방. 비누 만들 때 지방으로 만들어요. 지방으로. 빨래비누 좋은 거 있죠. 때 잘 나가는 빨래비누. 재생비누. 시골 장에 가면 파는 거. 그거 운동화 빨아봐요. 끝내줍니다. 완전 뭐 운동화 빨 때 최고입니다. 그냥 그 뭉치가 시무지릅니다. 그런 거.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잘 나갈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는 많이 얘기했는데, 그 재생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식용유가 필요해요. 폐식용유. 햇볕 식용유 새 거 말고 폐식용유가 꼭 필요해요. 폐식용유 치킨집에서 나오죠. 그러면 식용유는 뭡니까? 해표, 콩기름이죠. 콩기름.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물성 지방입니다. 식물성 지방에다가 닭을 튀기니까 닭에서 뭐가 나옵니까? 동물성 지방이 나오잖아. 동물성 지방.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이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가성소다를 넣어가지고 비누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의류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잖아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식물성 기름도 있고 동물성 기름도 있고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건 뭡니까? 다 동물성이잖아. 사람이니까 동물이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 뭐 땀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손에도 지방이 나오잖아요. 옷을 자꾸 만지니까 지방이 나와서 기름이 옷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탁 세제가 하는 역할은 그 지방이 묻으면서 지방만 묻으면 괜찮아요. 이 대기 중에 있는 먼지가 내 손에 묻어 있고 옷에 묻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옷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뭐 어디 스쳤다든지 하면은 먼지가 묻을 거고 그럼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주 성분은 뭡니까? 지방이잖아. 옷에 묻어 있는 얼룩은 지방 아니면은 식물성, 우리가 탄닌계 얼룩이라고 그러죠. 식물성 얼룩. 그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먹는 김치 속에는 고춧가루, 빨간 고춧가루 물이 있잖아요. 그게 탄닌계 얼룩이잖아. 수용성 얼룩이야. 그거와 기름과 혼합이 돼가 묻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세탁에서는 지방을 지우기 위해서 하니까 지방은 다 세척이 돼. 하지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탄닌계 얼룩들은 옷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얼룩 빼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진정한 우리가 세제는 계면 활성제를 어떤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냐. 여러분들 음이온 계면 활성제, 양이온 계면 활성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음이온과 양이온. 근데 보통적으로 세제는요 거의 음이온입니다. 음이온. 우리 세수비누든지 빨래비누든지 가루세제든지 모든 것들은 다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이라는 말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빼기잖아. 빼기. 옷에 묻어있는 모든 얼룩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음이온계를 써야 된단 말이야. 음이온계만, 근데 음이온으로만 가지고 세제를 쓰다 보니까 무슨 단점이 생겼냐면 옷이 섬유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 면은 지방이 없다고 봅니까? 면섬유. 면섬유도 지방이 있어요. 식물성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면실류라고 들어봤죠? 면실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식물에서 나오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는 거의 단백질 섬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방 덩어리란 말이에요. 지방 덩어리. 그러면 그 섬유들은 고유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을 품고 있는데 이 지방이 세제에 의해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쓰고 있는 세제가 하는 역할이 지방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가성소다가 지방을 잘 녹여요. 자동차 기름 시커멓도 줄줄 흘러내리는 판인데 뭐 옷에 묻어있는 지방 정도는 게임도 안 되죠. 아주 막 물에 타가 내오면 그냥 지방 싹 빠져봅니다. 거의 뭐 99% 빠져봅니다. 그럼 빠지면서 뭐냐? 섬유가 고유 가지고 있어야 될 지방 거지 빠져나가 보니까 옷이 거칠어지고, 예를 들어서 모직 종류, 순모 종류 이런 것들은 옷이 수축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딱딱하고, 세탁 같은 경우에, 순모 세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탁을 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지방이 다 빠져나가 보니까. 그러면 그걸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계면활성제는 어떤 걸까? 음이온만 있는 게 아니고 양이온은요, 양이온 세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양이온 세제는 없어요. 양이온은 다 린스 종류입니다. 트리트먼트.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 감고 샴푸로 감고 린스로 헹구잖아요. 그 린스가 보면 어때요? 샴푸로 보면 맑았고 좀 보면 액체잖아, 그죠? 액체인데 좀 이렇게 맑았잖아. 근데 샴푸는 어때요? 린스는 뻑뻑하고 또 무슨 허옇게 좀 그렇잖아요. 그거 다 지방입니다. 지방. 기름이에요. 샴푸로 빠져나온 우리 인체에 있는 머리카락에 있는 지방 성분을 샴푸에 의해서 다 빠져나갔어요. 다시 린스가 하면서 보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탁할 때도 세제 쓰고 린스 쓰고 두 번 써야 되냐? 물론 지금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일반 가루 세제 쓰고 피존 쓰고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반 물세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와이사스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대상품.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대상품이 뭡니까? 거의 모직 종류죠. 모직. 아니면 실커. 뭐가 함유된 섬유들. 이런 것들을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 클리닝 하니까 안 빠져나가는 게 많죠. 수용성은 거의 90%안 빠집니다. 수용성은 안 빠져요. 그럼 수용성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옷에 묻어있는 수용성을 빼기 위해서는 물 세탁을 해야 돼요. 물 세탁을 하려니까 일반 세제를 쓰다 보니까 옷이 거칠어지고 줄어들고 딱딱해지고 문제가 생겨요. 중성세제라고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마리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물론 5만원 이하짜리 이런 거 썼어요. 썼는데 써보니까 옷이 까칠까칠하고 옷이 줄어들었어. 그거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성소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가성소다가 안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가 주 원료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여러분들 음이온은 때를 빼는 거고 양이온은 부드럽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게 있어요. 그걸 비이온계라는 거예요.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중에서도 비이온계 옛날에는 음이온계 세제로 빨고 양이온으로 헹구고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비이온계 시대가 오면서 거의 한 30년 됐어요. 비이온계로 돌아선 지가. 한 가지로 음이온의 장점과 양이온의 장점을 두 가지를 다 뽑아낸 게 비이온계예요. 그런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계면활성제가 겁나 비싸요. 겁나 비싸요.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비싸냐? 한 드럼에 한 500만 원 이상 호가합니다. 한 드럼에. 계면활성제 원액이. 근데 그런 계면활성제 여러분 살 수도 없어요. 개인한테 판매도 안 하니까. 그럼 뭐 세탁소에 그거 사가지고 처분도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하나로나 히노키나 파워풀 7은 비이용기의 계면활성제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의 세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계면활성제의 농도. 자, 여러분들 마트에 가가지고 퍼셀이라든지 독일제 세제, 퍼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경에서 나오는 세제, 뭐 중성세제라고 또 한번 사보세요. 사서 그 성분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비이용기의 계면활성제 몇 프로 들어있는가? 진짜 비이용기의 계면활성제. 퍼셀에서 나오는 게 한 3%가 들어있어요. 3%. 퍼셀계, 독일계.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계면활성제 프로테지가 얼마 안 돼요. 왜? 비싸니까 많이 못 내요. 그러면 왜? 대기업에서 애경이라든지 지금 막 대한민국에 세제 나온 데가 대기업이 다 만들잖아. 그죠? 대기업.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여러분 세탁업자를 위해서 만듭니까? 가정을 위해서 만듭니까? 가정주부를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는 뭘 중시하냐? 가정에서 가정 세탁이라는 건 뭡니까? 걸레라든지 운동 뭐 체육복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빠른 게 가정 세탁입니다. 그 가정 세탁에서는 세제값이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 있는 세제들을 보면 가격이 어때요? 엄청 사요. 하지만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세제 가격은 비싸요. 맞죠? 마트에 가서 세제 가격이 다른 공산품들 비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세제 가격이 상위권이에요.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세제를 사다가 빨래를 해요. 대기업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에서는 만들어서 파는 상대가 세탁업자가 아닌 일반 가정을 상대로 만드는 거잖아. 가격이 싸야 돼요. 비싸면은 상대되는 경쟁사에 밀립니다. 그리고 입점을 못해요. 마트에서. 마트에서 받는 물건 선택하는 MD들이 카드식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비싸? 여기는 A는 이렇게 산대. 너는 비싸니까 안 돼. 카드식이면 입점을 못해요. 못 팔아요. 그럼 싸게 가격 경쟁에서 싸게 만들려는 게 어때요? 비싼 재료를 많이 못 넣어요. 계면활성제 농도를 높이지 못해요. 높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품질은 하급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세탁하니까, 가정용으로 쓰니까, 뭐, 걸레나 빨고, 속옷이나 빠는데 뭐 문제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요, 요즘 그 세제 잘 안 써요. 물론 걸레 빨 때 괜찮아요. 근데 속옷 빨 때는 안 씁니다. 속옷 빨 때는 요즘 세제, 인터넷으로 전문가용 세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다 손세탁을 하고 그걸 다 써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세탁 박사 검색해 보세요. 세탁 박사. 네이버에서 세탁 박사 검색해 보세요. 제일 많이 팔려요. 검색했어요. 세탁 박사 세제. 우리 그 뒤에 박스, 저 뒤에 박스 안에 뭐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 박스 속에 안에 뭐 들어있어요. 아니 뭐 밑에 한번 보세요. 통에 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라 써놨어요? 저거 가정에서 써요. 그런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세탁 박사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안 씁니까? 여러분들 다 쓰고 있어요, 이거 세탁 박사. 예? 여러분들 다 쓰고 있어요. 색상이 좀 진하죠? 네. 그 차이에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 따로 있어요. 가정용 사업부가. 가정에서 속옷 빨고 뭐 할 때는 이걸 다 써요. 가정에서. 그 정도로 가정에서도 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좋은 옷들, 속옷, 뭐, 이불, 양말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갖다 줍니까? 세탁소로 갖다 줍니다, 요즘. 거의 가정 세탁을 안 해요. 세탁소로 다 갖다 주죠. 그 중에서, 갖다 주는 옷 중에서 비싼 옷, 그리고 좀 싼 옷, 또 가릅니다. 싼 옷은 어디로 갑니까? 프랜차이즈로 다 갑니다, 싼 옷은. 비싸고 아끼는 옷은 여러분들처럼 개인 업소로 갑니다. 근데 개인 업소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정보다 못하면 됩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근데 비싸요. 겁나게 비싸요. 가정용은 되게 비싸요. 엄두를 못 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탁소 안 망해요. 그 정도로 비싸요. 이거 한 통에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에요. 겁나 비싸죠. 자, 여러분들, 뭐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계면 활성제가 몇 프로까지 들어있냐.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파워풀 7은요, 40% 가까이 들어있어요. 40%. 계면 활성제가. 그리고 세제를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그 세탁업자들이 좀 이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뻑뻑하면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세제를 따랐을 때 뻑뻑하면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뻑뻑하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점도제 역할이에요. 점도제라는 거 들어봤죠? 맹물에다가 점도제 쓰면 물이 죽이 돼요. 죽이. 꿀처럼도 되고 죽처럼도 돼요. 그게 점도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쓰고 있는 파워풀 7 하나로 뭐 히노키 점도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1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점도가 저렇게 뻑뻑해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지금 제품 가지고 있죠. 히노키 하나로 파워풀 세 가지 다 점도 다 달라요. 점도가. 계면 활성제 농도입니다. 계면 활성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뻑뻑해져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킵니다. 이거는 100%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근데 비싼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될 대상품을 우리가 웨트 클리닝을 합니다. 웨트 클리닝. 웨트 클리닝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건 물입니다. 물에다가 동물성 섬유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옷을 넣는데 오직 뭐 100%, 캐시미아 100%를 드라이하고 나서 옷이 수축합니까? 안 하죠. 하나도 수축 안 해요. 옷이 줄지도 않아요. 그대로 현대 그대로 나와요. 왜? 기름에 빨았으니까. 같은 동질성이잖아. 따져보면 동물성 섬유니까 지방을 듬뿍 가진 섬유 맞죠? 모직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섬유가 기름을 만났으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이질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동질성에 의해서 수축도 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습식 세탁이라고 뭐 건식 세탁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너무 어려운 말을 하지 말고 쉽게 기름 옷을 빠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기름으로 쉽게 말해서 지방과 기름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모직을 물 세탁을 하면서 일반적인 알칼리 세제에다 빨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물 자체에서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다 빼보니까 옷이 수축할 수밖에 없고 옷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거칠어지고. 그런데 자, 계면 활성제가 뭡니까? 기름입니다. 지방입니다. 계면 활성제가 높은 것을 가지고 물에다가 넣게 되니까 물에 녹는 기름이에요. 따지고 쉽게 말하면은 세제라기보다 물에 녹는 기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말하면 또 무슨 세제 장사 뭐 세제하는 것은 문제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세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세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장사꾼 티나까봐. 근데 어쩔 수 없는 장사꾼이에요. 여러분도 장사꾼이잖아. 나도 장사꾼이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다 공부하는 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하지만 깨놓으면 깨놔야 된단 말이야. 물을 기름화를 시키는 거예요.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100% 기름에다가 기름 옷을 빠니까 멀쩡했잖아요. 우리가 물 세탁을 하는데 물을 기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물에 녹는 지방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계면활성제가 높은 지방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동물성 섬유, 모나 실크가 들어갔을 때 수축을 해야 하네요. 수축 100%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 여러분들 소리에서 표현하잖아. 맨손으로 세탁해보세요. 보통 맨손 세탁하면은 손 다 거칠어져요. 쩍쩍 갈라지고 나중에 막 거칠어지고 난리나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은 세제를 가지고 쓰다 보면 쉽게 말하면 로션으로 세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있죠, 화장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화장품 다 계면활성제입니다. 비누 공장이나 화장품 공장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사람 얼굴에 바르느냐, 옷에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화장품은 겁나 비싸잖아요. 왜 비쌀까요?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서 그래요. 화장품에는 가스소다가 안 들어가요. 작살나요. 하면 얼굴 난리 나쁘잖아. 근데 옷에는 가스소다를 가지고도 빨잖아. 싸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 세탁할 때는 또 몰라요. 괜찮아요. 뭐 와이셔츠 빨고 이불 빨고 할 때는. 하지만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인 모와 실크, 동물성 섬유를 빨 때는 분명히 중성세제, 그것도 오른 중성세제, 오른 짝퉁 중성세제 말고, 여러분들 리트머스 용지를 딱 찍어봤을 때 중성이 나온다고 중성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용제, 리트머스 용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중성 나옵니다. 알칼리 아닙니다. 중성 나와요, 중성. 기름은 중성이에요, 기름은. 그럼 계면활성제는 뭡니까? 중성입니다. 지방이니까, 지방 덩어리니까. 기름 덩어리니까. 근데 그 기름이 물에 녹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기름화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섬유를 넣으니까 동질성에 의해서 수축도 되지 않고 옷이 부드럽고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답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중성세제라고 해서 리트머스 용지를 찍어서 중성이 나온다고 중성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도날드 무슨 세제입니까? 알칼리 세제입니다. 알칼리. 그런데 거기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그 계면활성제에다가 알칼리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알칼리의 대명사는 뭡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알칼리만, 성상이 알칼리만 원하는 것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강알칼리입니다. 근데 그건 냄새가 더럽게 나요. 막 꿀인내 나요. 그걸 세제에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성소다예요. 수산화나트륨이에요. 거기 도날드는 들어갔어요. 도날드에는 계면활성제와 알칼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성소다가 들어갈 뿐이에요. 그것도 비용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도날드도. 근데 더 알칼리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굳이 뭐 세제는요 이것저것 물론 이불 빨고 하는데 파워풀 세분 쓰기는 참 상당히 참 부담스러워요. 이불 빨고 할 때는 좀 싼 거, 뭐 히노키나 도날드나 뭐 또 이런 거 써도 돼요. 하지만 웨트 클리닝용으로 많이 쓴다. 이때는 제일 좋은 세제, 그냥 비싼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싸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돈값어치 해요. 도둑놈이 아닌 이상, 그 메이커가 도둑놈이 아닌 이상은 다 그 가격만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를 싸게 파는 데는 없습니다. 망하지 않고, 지가 망하려고 작작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싼 거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싼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세제는 저는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 휠타, 드라이 클리닝 휠타 선택할 때 제가 얘기했죠. 비싼 거 쓰시라고. 좋은 거. 가격 비싼 거. 그만큼 성능이 오래 가고 좋으니까.
세제도 마찬가지. 제일 비싼 거 쓰세요. 비싼 거 쓰면 그만큼 더 좋아요. 그래서 잠시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만들어서 쓰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중성세제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자재상에서 판매를 많이 해요. 우리 거는 많이 판매 안 해요. 우리 거 파는 데는 오성 크림몰하고 저 진주라고 아시죠? 진주 크림텍. 거기 두 군데가 우리 걸 팔고 나머지는 우리 걸 안 팔아요. 비싸가지고. 근데 나머지에서 중성세제 안 파느냐? 판매합니다. 근데 그 중성세제 만드는 건데 그 회사도 알아요. 만드는 회사도 많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요. 간단하고 싸요. 한 말 만드는데 한 5천만 원 돼요. 한 말 만드는 원액 가격이. 자, 한 말 만들게요. 통값 3,500원. 말통 20kg짜리 말통 3,500원이에요. 통값이 3,500원이에요. 그 나머지 1,500원 가지고 1,500원이 원료값이에요. 자, 20리터 물 한 19리터 정도 받아요. 물값 그걸 뭐 돈 빼자고 얼마 되다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가성소다 한 200g 녹여요. 가성소다. 양재물로 200g 녹여요. 녹이면 어떻게 돼요? 물은 멀게요. 그냥 멀고 그냥 찍어보면은 강한 칼이 나옵니다. 리트머스 용지 딱 찍으면 강한 칼이 나와요. 강한 칼이니까 중성세제 아니잖아. 중성세제 만들려면 간단해요. 거기다 라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라스가 뭐냐면 강산성이에요. 그거 한 방울 옷에 놓으면 옷이 빠꾸나 봅니다. 원액 데이면은 손가락도 빠꾸나요. 단백질 다 녹습니다. 단백질 그냥 바로 빠꾸나 봅니다. 강산성이에요. 그거 한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강알칼리와 강산성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성화가 돼야 안 돼요? 리트머스 용지 딱 찍으면 중성돼요. 중성되죠? 못 팔아요, 그대로. 멀게, 물이야, 물. 팔아야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CMC라고 아시죠? CMC. 풀 만드는 가루 있어요, 가루. 그거 한 200g 정도. 종이컵을 한 컵 넣어요. 그럼 뻑뻑해집니다. 점도가 막 생겨요. 뻑뻑해져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좀 이래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세린이 들어가요. 그리세린. 피부 보호제라 해가지고 그리세린이 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일단 뻑뻑해졌죠. 근데 색깔이 그냥 물색이야. 물색. 자, 거기다 청색 염료를 조금 타. 청색을 딱 타면 이 색이 나와요. 자, 이러면 이제 중성세제가 됐어. 근데 거기다 노란 물감을 타. 그럼 퐁퐁이 돼요. 퐁퐁이 된다고. 똑같이 만들어서 물감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중성세제가 되고 퐁퐁이 돼요. 그럼 퐁퐁은 식당으로 납품 들어가요. 식당에 퐁퐁 한 만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이만한 거 하나에 8,000원, 만원 이래 들어가요. 8,000원, 만원에. 그래도 그러니까 한 5천 남아요. 한 5천 남는다고. 중성세제 한 말 그래 5,000원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자재상에 공장에서 5,000원 만들어가지고 자재상에 넘길 때 한 5,000원 붙여. 한 만원 들어가. 만원 더하고 나면 소비자한테 갈 때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받아. 2만원, 3만원 받아요. 그게 중성세제입니다. 그거, 자, 주 원료 뭡니까? 가성소다잖아요. 그걸 빨아보세요. 모지 한번 빨아보세요. 맨손으로 한번 빨아보세요. 100% 손 거칠어져요. 100% 줄어들어요. 거칠거칠해요. 그걸 중성세제라고 믿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싸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파워풀 7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명아이가 도둑놈입니까? 15만, 5천원짜리를 15만원에 팔아먹는다가, 그러면 14만 5천원 나가 먹는가? 그럼 난 벌써 벼락보지 됐을 거예요. 뭔가 많이 들어요. 뭔가를 얼마인지는 내가 오픈 못해요. 하지만 많이 들어요. 엄청 들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 말은 꼭 새겨 들으세요. 물을 기름화 시킨다는 말.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해야 될 대상품을
물로서 빨았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옷이 줄고 거칠어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름화 시켜가지고 옷을 빠니까 그대로 나온다. 자, 거기에서 알칼리와 산성은 간단합니다. 산성 세제가 있고 알칼리 세제가 있잖아요. 주 베이스는 똑같아요. 베이스 똑같은 게 최고 싼 거. 중순세제 중, 이온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중순세제 중에서 제일 싼 거. 히노키입니다. 히노키. 다음 달부터, 9월 1일부터 만원씩 올라요. 도날드하고 세제하고 히노키 세제는 지금 소비자 가격이 5만원인데 6만원씩, 이제 만원씩 다 올라요. 거의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일반 세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히노키예요. 싸니까. 이온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중에서 그나마 제일 싸니까 써요. 왜? 그것도 어차피 비이용계 계면활성제로 주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면활성제 농도가 낮아요. 8%밖에 안 돼요. 8%. 계면활성제 농도가. 하나로가 30%고, 하나로가. 그리고 파워풀이 40%예요. 파워풀이. 그것도 사람들이 싸다고. 제가 히노키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세탁업자들은 양으로 생각해요. 양으로. 이거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로 만들어가 나 하나로만 팔아 그랬어. 12만원 하니까 와 너무 비싸다. 좀 제재상에서 좀 이건 비싸서 못 판다. 좀 싸게 좀 만들어 줄라. 알았다고. 물을 5배 섞었어. 하나로에다 물 5배 섞었어요. 물 5배 섞었어요. 그게 히노키입니다. 잘 팔려요. 싸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넣으면 돼요. 많이 넣으면 하나로랑 히노키 그저 똑같아요. 파워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로하고 파워풀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잖아요. 효소가 7가지 효소가 파워풀은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저가형보다는 고가형을 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양을 적게 쓰면 돼요. 소주잔으로 한 반잔 넣을 거 종이컵으로 한 2컵 때려야 돼. 그 어차피 똑같은 가격 따지면 똑같아요. 양으로 더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산성세제는 실크를 물빨래 하기 위해서 실크 봉견 한복이나 실크를 물빨래 하기 위해서 동물성 세제인 중성 비이용 계면활성제에다가 산성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크는 염색을 할 때 산성염료로 염색을 합니다. 산성염료로. 그래서 동질성에 의해서 산성세제를 가지고 산성염료로 염색해 놓은 실크를 빨아도 색깔이 안 빠집니다. 실크는 뭡니까? 실크는 수축은 안 됩니다. 실크는 수축은 안 돼요. 실크는 색이 빠지는 게 문제지, 물에 들어가면. 그죠? 하지만 산성세제는 이름 뭡니까? 나는 자꾸 산성세제 이름을 내가 헷갈려. 칼라 브라이트. 화이팅 브라이트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칼라 브라이트는 봉견 한복이나 실크나 실크 제품은 다 손세탁 하실 때 쓰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넥타이든 뭐든 다 모든 거 다 물세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찬물로 사용하면 됩니다. 찬물. 실크는 뜨신 물에 들어가면 색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쓰더라도 안 빠지는 세제를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염색할 때 실크는 염색할 때 50에서 60도 사이에서 염색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에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찬물로 가지고 물세탁을 하면은 실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넥타이 같은 경우에 음식물 같은 게 많이 흐르잖아요. 이 드라이에서는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물세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산성세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세제 선택만 잘해도 결론을 냅시다. 세제 선택만 잘해도 그러니까 일반 세제 쓰는 사람이 50% 정도의 세탁을 한다면은, 그 소비자 만족을 50% 준다면은, 세제 선택만 잘하면은 한 8, 90%의 소비자인데 만족감을 줍니다. 그 나머지 한 10% 정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후처리라는 게 있어. 후처리는 뭐겠습니까? 얼룩배기예요. 얼룩배기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스파팅 장비, 그 다음에 얼룩배기 약품,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또 우리 공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세제에 대해서 공부한 거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세제 얘기는 웨트 클리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한 얘기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될 대상품을 물 세탁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반드시 계면 활성제가 높은 중성세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소세탁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드라이 클리닝 했는 거와 똑같은 게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 했는 것보다 한 5배는 좋아요. 왜? 수용성 얼룩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지용성 얼룩이 안 빠지느냐? 드라이 클리닝에서 빠지는 얼룩이 물 세탁에서 안 빠지느냐? 다 빠집니다. 왜? 물을 기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기름 성분도 다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세제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중성세제를 꼭 쓰셔야지 앞으로 세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수!